이틀간 열심히 토론하고 우리 미역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밤새도록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내일도 열심히 걷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가져갈 수 있는, 또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좌표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즐겁게 놉시다. 화이팅! 자, 첫 번째 우리 강연 연사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구 의회 백평효 의원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예, 반갑습니다. 영도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도구 구의회 백평효 의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일까지 2년 동안 전반기 의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영도구 의회는 8분 의원이 있는데 다 초선이었습니다. 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됐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도구고, 전국의 도심 속의 섬으로는 영도구가, 도심 안에 있는 섬은 영도구가 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 이제 6.25 때 부분인데요. 영도다리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인구수가 많았을 때는 23만 정도. 지금은 11만 5천. 예, 거의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이제 급격히 쇠퇴되는 도심 중에 부산에서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내가 영도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촬영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핫하게 작년에 관광공사 기준으로 볼 때 한 80만 명이 많이 다녀가셨고 지금도 많이 옵니다. 예, 교통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그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커피숍들이 또 곳곳에 생겨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티브가 하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가 상당히 뭐 개발도 되고 같이 동반선장하는 모습도 보게 돼가지고 상당히 좋았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그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신겨마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도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뭐 20채 이상의 집을 뭐 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의 상태에서는 오는 관광객들은 상당히 경치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오는 만큼 장점도 만큼 단점도 지역 주민들은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환경은 많이 개선됐지만은 그분들의 어르신들은 불편한 게 사실은 많습니다. 감천문화마을도 뭐 그렇게 보셨듯이 그래서 커피숍에 계신 분들이 번영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역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조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데 때로는 관이 먼저 나서가지고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물리적 마중물이라 해가지고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시에서부터 한 5년 3년 예산이 들어오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 예산만큼 결과물을 내야 되다 보니까 물리적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을 공동체하고 마을 주민들은 좀 더 그분들의 삶과 또 전문성이나 자율성이 좀 보장되게 갔으면 좋겠는데 관하고 이게 소통이 한 번씩 안 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모든 게 영도구에도 도시회생 사업이 한 몇 군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는 조금씩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저 의회 차원에서 뭐 내용은 기담하지만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될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나가는 부분이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 있고요. 그 중에 봉산마을이라고 이제 마을 주민회가 있는데 동래동의 봉산마을이라고 요 마을이 이제 폐가가 많습니다. 보니까 공폐가 원도심에는 공폐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채 정도 폐가를 치우려면은 뭐 최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왜 그냥 도로변에 폐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포크레인 가가지고 해도 되지만은 골목길 안에 있다 보면은 그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에는 공폐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어른들이 사시고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은 또 지방에 다 객지로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빈집이 많이 생깁니다.
빈집마시니까 이제 고양이라든지 배설물 또 생활 쓰레기 이런 분들이 이런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양쪽에 옆집에 또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이제 집주인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다른 운동시에도 일어나는 부분인데 차근차근 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깡깡이 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대평동 쪽인데 그쪽에는 그 조선 근대 일제시대 때 조선 근대 첫 번째 조선이라고 합니다. 다나카 조선소라고. 아마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저쪽 도시재생에서 깡깡이 예성마을로 해가지고 아마 사업이 지금 다 끝났는데 거기서는 옛날에 도선이라고 통통배가 있었습니다. 영도 그쪽하고 저 자갈치를 연결하는 도선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버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도 사는 분들이 줄어드니까 도선은 이제 폐선이 돼가지고 있는데 깡깡이 예술 마을 사업 통해 가지고 유람선으로 아마 재탄생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보통 한 20분 정도 탈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많이 혹시 중간에 제 말씀 중에 좀 질문사항이 있거나 이러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부분까지 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큐 3일이라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기 해돋이 마을이라고 청학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지리산에 청학동이 있듯이 영도구에도 청학동 마을이 있는데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쪽에 급식도 몇 군데 있고 있는데 가보시면 경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도 다 이제 6.25 할머니들 지금 혼자 보통 많이 계시는데 요즘은 이제 마을지기 사무소라 해가지고 혼자서 이제 집수리라든지 간단한 정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 사무소가 곳곳에 이제 보통 동마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작은 금액으로 또 이게 집수리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보통 집을 이제 생활 개선 도시재생으로 해가지고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사실 이렇게 도시재생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관에서 예산이 가져와가지고 하는 지금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사와 문화에 맞게 공모사업이 되면은 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주민들이 나서기에는 그런 정보를 안 줬다 보니까 보통 관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렇다고 관 공무원들이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있으면 경제기반의 문화 쪽이라든지 공모사업이 되면은 이제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그걸 항상 스탠바이로 준비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코디네이트 해가지고 교수님들도 해가 전문가 그분들 통해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그 예산에 따라서 뭐 보통 5년 마중물 사업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나와가지고 일어가는 과정에서 현장 지역센터라든지 코디네이터라고 그 전문가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사실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녹아 들어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원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 어머니 때문입니다. 젊은 분들도 대부분 다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답은 지금도 보면 어르신들은 계신 분들은 여기 와서 뭐 하느냐 떠나면 가는 거 아니냐 그 코디네이터 직원들 월급만 주고 가는 거 아니냐 근무만 하나 사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어른들은 그런 문화적인 걸 살려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하기 또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영향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냥 우리 집 위에 동네 깨끗하게 해주고 급식 주고 뭐 이런 생활적으로 이제 1차원적인 혜택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연수를 가다 보면 서울 같은 데 살는데 서울에서 거의 다 오시겠지만 어떤 지역에는 그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나마 그 지역에서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대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산대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다 사실 수동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분들이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관심은 좋은데 회의 참석하고 다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주민자 시민들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주민자 시민들의 역량이 먼저 인식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시대 참여도 사실 안 되더라고요. 지역에 또 보통 중소기업 사람들 이런 분들이 청소해가지고 옛날 공정자문위원회 했는데 내가 그분들에 들어서도 문호를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구에 바뀌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비 부분도 조금 다운을 시켜가지고 조금 특히 이제 주부들 있지 않습니까? 재성만 쓰는 학부들, 주부들 각 구별로 알 공동체, 교육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다가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민자치회로 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관심, 역사와 전통을 발목해가지고 추후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 교수팀들하고 권위원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지역이 좀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내가지고 공모사업이 되면은 그게 5년 동안에 계속 소통하면서 가는 데는 좀 리스크가 적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아시겠지만 다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다시 이렇게 공모사업이 계속 있겠지만은 주민들도 인식 변화와 역량이 기본으로 됐어야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지. 준비가 안 된 데는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마중무 사업할 때는 행정 기관에서도 관심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5년 끝나버리면 예산이 떨어지면은 다 책임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각 지자체에서는 특히 이제 연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고로 아직 신청을 안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에 대한 역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문호를 좀 개방해가지고 하고 관은 사실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좀 해야지 관이 주도 해버리면은 저도 어리지만 공무원들 보면 그쪽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자체가 다친 건 아니지만은 사고를 유연하게 조금 창조적으로 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질문을 여기서 한 자리를 이렇게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이 유튜브 하면 또 제 입장이 잘못 또 오해될까봐 그만큼 저도 뭐 성숙하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기초는 참고합니다.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뭐 준비를 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 말씀대로 제가 이제 기초원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사실은 뭐 차이가 많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차이가 많듯이 그거는 지방자치, 지방폭포 자체가 그만큼 옛날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민주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중앙집권적으로 같은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 지방폭포 같이 살아야 돼서 정부에서도 군영발전 특위에 해가지고 예산을 좀 나눠준 분은 있습니다만 공격도 내려오는데 이게 뭐 당장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는 뭐 아무리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분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방하고 정부하고 2.8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궁극적으로 4대6까지 가는데 지금 뭐 3대7까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의 코로나 중개 재정까지 같이 가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라든지 금융되는 부분이 사실 아무리 유튜브가 잘 된다 하더라도 지방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지방 농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정당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간접민주주의 정당이시다 보니까 각 정당에서 물론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이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치적 노선은 틀리긴 하더라도 그게 잘 이루어져야지 어떤 기회에 요즘은 청년들이 이제 선출직으로 온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할 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청년들이 뒤에 좀 빨리 입성을 하고 해가지고 기초부터 뭐 단계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정치가 젊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많이 젊어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아카데미 각 정당에서 아카데미를 많이 열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지방정부 기초의회 총회 같은 경우 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권한을 준다, 권력을 준 게 아니고 권한을 주는데 집행권을 굉장히 강시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마다 스타일이 좀 틀리는데 너무 행정부 집행기관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스타일이 여러 가지 제가 좀 깊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의회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으로 아마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 집행기관을 대응을 하고 거기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주민의 민의를 받아들여야 생각하고 집행기관 안에서 사상껏 이렇게 이제 끈끈하게 하는 거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극적으로 좀 접근하되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의회의 기능 권한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광명시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이 영도 구성까지도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좀 죄송성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뭐 정부를 대표하는 거는 뭐 국회고 또 부산시는 시의회듯이 그 지역의 지자체 구청을 굉장히 감시하는 거는 정보기들은 우리는 단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향도 좀 그렇지만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영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 중간에 떨어졌지만 말로도 하라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이 있는데 영도구의 인구 구성기는 보통 섬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섬에 사신 분이지만 그 아버님 때들이 보통 제주도권이 가장 많이 인구 분포도로 보시면은 고향으로 제주도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 쪽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이나 지방의 구 있지 보면 남해 쪽 서구 경남 쪽에 계신 분들이 아버지들이 많이 모습니다. 그래서 영도는 제주도민자치회가 영도구에 있습니다. 부산시 제주도민자치회가 그만큼 영도에 제주도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좀 지난 좀 얘기지만 그 부산에서도 저 대륙에 사는 친구들은 영도에 수돗물 틀면은 미역이 나오냐 이런 거 영상을 좀 방송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치겠어요. 제 집사람이 그래 듣고 와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진짜. 예. 지금 영도는 많이 좀 쇠퇴가 됐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서 대기업이 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도는 앞서 말씀드린 조선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었고 한진중공업이라는 조소가 있는데 한진중공업이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선 사업이 좀 쇠퇴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평동이나 깡깡마 대신에 경제 기반이 해가지고 수리조선 스마트 수리조선으로 해가지고 또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을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하지만은 반대로 지금 정상적인 선박 조선업은 거의 쇠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궁극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볼 경우에는 조금만 다 중소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 영도 갖고 있는 자원을 살린다면은 문화 관광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신조어 말의 관광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의 문화적인 관광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꼭지꼭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문화도시라고 문화도시 선정에 전국의 자치구에서는 영도가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60부터 5년 동안 160억 예산이 아마 들어올 건데요. 거기서 이제 그 관광도시 지원센터가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관광 부분, 정부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관광 문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위해서는 이제 관광 특보라든지 어떤 법적이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부분이 많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또 지자체에서 부산시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안쪽에 태종대도 있고 이러니까 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태종대는 부산시가 관리를 합니다. 시도공단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아마 관광문화 쪽으로 갔으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익산에서 왔고요. 익산에서 여기 부산 온다고 옷도 새로 사고 머리도 이쁘게 깎고 왔는데 소개를 안 시켜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온 사각사각 대표 권순표 반갑습니다. 네, 익산에서 목공을 주제로 그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환경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내려가서 이야기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요 코너는 우리 미래혁신학교의 분과인 현장 활동과의 소통과 공감이라는 코너입니다. 네, 올해 제가 약속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싶으신 분, 네, 일단 한 명 예약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손 드신 분 찾아갑니다. 자, 그 방금 동영상 보셨는데, 네, 저거 어떻게 만드신? 직접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만들진 않았고요. 그 익산시에서 그 사회적 기업 다 홍보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업체가 와가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잠깐만 설명을. 일단 그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만들 때 담고자 했던 게 뭐냐고 여쭤봤을 때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좀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목공을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을 교육하는 것, 자투리목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담아져 있지는 못하지만 살짝 언급은 돼 있는데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담아져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사각사각. 익산 사회적 기업 사각사각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목공 기업답게 인포메이션도 남다르네요. 이곳은 사각사각 사무실인데요. 마치 한옥을 옮겨놓은 듯한 작품이 입구에서 목공 기업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조각을 붙여 만든 도마인데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있네요. 2층에 있는 교육장을 가보았습니다. 우리의 친구 권순표가 이곳에서 목공을 교육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구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곳에 서랍을 만들어 넣으실 예정이라고 저에게 작품을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가구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잘생긴 권순표 대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 이제 목공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가 사이즈도 정하고 어디에다 서랍을 달지 뭐 이렇게 다 각각 크기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자기들이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다 재단부터 해서 치수까지 측정하고 실제로 지금 여기 단계까지. 이곳은 지하에 있는 작업실입니다. 사각사각의 작품들이 이곳에서 완성된다고 하니 엄청난 공간이죠. 자를 때 직각을 유지할 수 생산팀 실장님께서 저희에게 엄청 친절히 기계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판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판판한 면을 대서 또 한 면을 판판하게 만든다. 두 면을 판판하게 만들고 CNC라는 기계는 말 그대로 컴퓨터로 제어하는 자르거나 아니면 폼을 파내거나 할 때 쓰이는데
요거는 지금 도서관에 있는 간판을 만드는 건데요. 나무와 나무를 붙일 때 그럼 이제 현장에서 사각사각 권순표 대표를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권순표 나와라. 영상을 보시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 눈치 못 채셨습니까? 쳤어요. 네. 대표는 작업을 안 했어요. 네. 네. 저기 아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이충영 팀이었죠? 네. 박창용 팀. 박창용 팀이에요. 제가 그 이 사각사각이 있는 건물을 지나쳐서 한참을 더 가서 다시 백해 갖고 와서 겨우 찾았어요. 건물에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이 왜 없습니까? 그때 말한 대로 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근로 이사했을 때 거기가 저희 자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달려고 했을 때 건물주의 위험이니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이 원래 월세를 내는 사람이 간판을 다는 거다. 우리는 달지 말자. 약간의 프라이드로 안 달았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궁금하면 니들이 알아서 찾아와. 네, 뭐 이런 위험을 사각사각의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 A4 종이 하나 출력해서 사각사각이라고 적어놓은 게 그 건물의 유일한 사각사각임을 알 수 있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왜 없냐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더욱 놀라웠던 거는 그 건물이 자가랍니다. 4층이죠? 등기상은 5층입니다. 등기상 5층입니다. 네, 그 부럽습니다. 서울에서 감히 있을 수 없는 건물주님을 제가 모시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아무튼 좋은 공간이었고 밑에 기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방금 그 하시고 계셨던 교육 장면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아까 2층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생산하고 따로 분리가 좀 돼 있습니다. 보통 공방하고 다르게 분리가 돼 있는데 그 교육장에서 보통 초급, 중급, 고급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급을 받으신 분들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보통 저희가 이제 고급까지 가면은 자기가 설계부터 해서 생산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실력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는 고급반 아까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건물 공간 자체가 그 지하 1층의 생산부, 네, 맞습니다. 생산부이면서 위에 교육장에 필요한 부자재를 공급하는 곳이 지하에 있었고, 그다음에 1층은 제가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봤고 2층이 이제 교육장, 3층이 사무실이었는데요.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간 구성은 그렇고 그런데 왜 그냥 그 목공 학원 운영하면 되시지 왜 사회적 기업까지 받아가면서 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지금 이 너스레를 떨고 계신 건지 네, 그 말씀을 좀 그 의미가 되게 깊은 뭐 미션 비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고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보통 다른 분하고 다르게 다른 분들은 보통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회적 기업을 했었는데 저는 반대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서 창업한 케이스여서 그 거기에다 이제 하는 걸 갖다 하고 우리가 그걸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하는 거는 보통 목공을 하게 되면 한 30%? 많게는 40%가 그냥 거의 다 버려집니다. 나무가 어쩔 수 없이 버려지게 돼 있는데 그게 가공에 이제 문제상 인건비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도 인건비 때문에 여력 때문에 좀 잘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산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들이 목공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비용이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취약계층들에게 그 목공 교육을 가르쳐드리고 그분들이 좀 생산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관해서 이제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셨던 여러 가지 활동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해보니까 중요한 거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 개선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지역민들이나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취약계층들이 사회적 기업 왜 그걸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나도 사회적 기업 사각사각의 대표다라는 이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좀 참여를 시키면서 일반인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작가분들, 저희가 일반인들이랑 취약계층 작가분들을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를 바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작가를 육성하다 보니까 그 작가들이 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유지되거나 수익을 보장하거나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소녀상 만들기. 그게 침대, 원래 시작이 침대에 편백나무 침대에 자투리목으로 보통 만들어졌었거든요. 처음 시작이. 그래서 그것들을 작가분들이 좀 생산을 하게 해서 작가분들이 저희 사학사학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면서 이제 저희 약간의 서포터 역할도 하면서 그분들이 좀 자부심이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또 하나의 또 목표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사회적 가치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오래 한 사업 중에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조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항상 듣는 얘기가 나무를 베는 걸 조장하는 기업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첫 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기 학교에서 미역할 땐가 그땐가 학교에서 나무나 심어 이래가지고 야 올해는 꼭 한번 심어보자 해서 올해 저희가 25그루의 나무를 실제로 심었고 그중에 25그루는 익산시에서 조금 협의를 통해서 익산시에서 사각사각 동산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액션 좀 크게. 네, 여러분들 방청객 많이 안 해보셨나 봐요. 네,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갔더니 뭐 여러 가지 가구들도 있고 막 해서 그냥 목공 학원 또는 이렇게 소목장들의 모임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변화를 같이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학교에 교육을 많이 나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모셔서 같이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또 발주 넣어줘서 물건도 비싸게 팔고 있고 뭐 예, 절대 싼 가구는 만들지 않아요. 자부심. 제가 칼 도마 하나 주문 요청했는데 26만 원. 21만 원. 21만 원. 네. 그 이상민 씨가 TV에 나왔던 칼 도마 있죠? 그 정도 급 됩니다. 잠깐 홍보하고 한번 더 팔아보시죠. 바를까요? 저희 거 사시면 오늘 사시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주문 주시면은 문자로 한 10분 안에 딱 거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았는데 칼 도마 정말 엄청 탐나는 칼 도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들은 제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 이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에서도 궁금한 거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 두 분한테 인터뷰도 왔어요. 아 진짜요? 네, 대표한테 이거 바란다. 그래서 어떤 대표인지 네, 한번 까봅시다 우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각사각에서 목공 교육 및 뭐 기획, 디자인까지 이런저런 일을 맡아 담당하고 있는 이하나라고 합니다. 네, 사각사각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결국엔 사회적 경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만들려면 일단은 다들 좀 씩씩하고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대표님이 일이 너무 많으셔서 좀 소홀히 해지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각자 좀 건강도 잘 챙기시고 저희도 더 자주 이야기 나누고 저녁에 저희 회식 싫어하지 않거든요. 네, 회식도 자주 하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괜찮아졌으니까요. 하면서 더 좋은 시간, 좋은 공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각사각에서 생산 디자인을 맡고 있는 임현준이라고 합니다. 사각사각에서 제가 권 대표님께 바라는 점은 저희가 만약에 야근을 하게 되면 좀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리더십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뭔가를 하고 하는데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거는 잘 못합니다.
제가 목공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목공방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커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었는데 대표님이 사각사각을 운영하시면서 경영해 나가시면서 이게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 대표님께 이렇게 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방향을 제시하시면 제가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적인 질문, 회식. 네, 상당히 짠돌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답변 전에 두 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언제부터 같이 함께 하셨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이하나 선생님은 지금 2년 이제 좀 있으면 되고요. 저희가 회사가 이제 4년 됐는데 2년 되었으니까 한 반전 정도 같이 하셨고 대부분의 사각사각 살림을 거의 다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정 관리라던가 아니면 생산 뭐 시스템 관리라던가 이런 것까지 대부분 다 담당을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나중에 나오신 임현준 선생님은 원래는 다른 목공방에서 기술로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2020년 1월 1일부로 저희 회사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기술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가지고 저랑 회식을 자주 하겠습니다. 네, 거기 맛있는 곳 되게 저도 돼지꼬리찜 네, 먹고 왔는데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게 맛있는 곳 많은데 왜 회식을 안 해주셨는지? 원래 이제 월별로 한 번씩 했었는데 요 시기 때 진짜 요 시기 때 한 2달 정도 돼서 얼마 전에 하고 왔습니다. 10월 말일 날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그때도 필름 끊길 정도로 많이 먹어가지고 네 하고 왔습니다. 잘합니다. 아 네. 정말 잘합니다. 제가 인터뷰하고 했는데 다른 분은 뭐 다들 바쁘셔서 못했고요. 두 분의 공통점이 대표를 되게 존경하더라. 네, 그것들은 이제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좀 느껴봤습니다. 잠깐 계속 앉아 계시고요. 예, 혹시 궁금하신 분? 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저희의 삶을 알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알면은 그냥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이 뭔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반대로 저희는 시민단체 활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정기적인 후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행사에 참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내일 모레 이제 연탄을 날로 가는데 그게 청년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후원을 하거나 저희 선생님 일부를 가거나 아니면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뭘 따로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대부분 만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각사각의 궁극적인 어떤 미래의 모습 어디까지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세운 계획의 인생에서 10%만 맞아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멀리까지는 안 짜고 있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멀리는 아니어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얼마 전에 작지만 M&A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폐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 친구의 빚을 좀 갚아주고 그 친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포기했는데 그 기업을 그대로 인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매출이 저희를 따라잡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잘 돼가지고 생각보다 가지고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저희 선생님들이랑 좀 공통된 의견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분명 저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나 저희가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를 다 제대로 알 때까지는 사업을 계속 확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진짜 정말 단순한데요. 어느 날 제가 직원들이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다음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2018년도죠.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위안부 기림의 날이 지정됐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앞에 선생님한테 위안부 기림의 날이 알아요? 그랬더니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카톡으로 위안부 기림의 날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리자.
알리려고 만든 거고 문제가 있으니까 만든 건데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느낄 때도 누군가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알리자. 근데 알리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선택을 하자라고 칼질이 가능하고 그 나무가 다른 공간이랑 똑같은데 나무도 그게 붙이는 기술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샌딩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게 나가도 되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금액대들은 저희가 다 사보지는 않았지만 샌딩에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붙일 때 그런 방법들이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만약에 저희께 하면은 백화점 납품하는 정도 품질은 저희가 나오거든요. 네, 그 정도로 조금 괜찮은데 금액대가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익산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지지고 뽑고 있는 사회적 기업 사각사각의 권순표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네요. 제가 이제 이 학교에 한 4년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원래 미용학교나 한양대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과나 제일 중요한 게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고 네트워킹이거든요.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통찰과 문제의식과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의 규합이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킥이라는데 올해는 특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한적이나마 이런 오프라인의 모임, 그다음에 그 모임의 소중함을 지금 누구보다도 전 국민,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뼈저리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20분 정도 참여하셨고 구성적으로 또는 서울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함께 산다 그런 점에서 서로 친해지는 게 어떤 본인 문제뿐만 아니고 주변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학을 제안해 주신 교수님과 그다음에 뒤에서 소개해 준 우리 신관장과 강주희 센터장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권순표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 굉장히 아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굉장히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 오신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큰 결심과 큰 가치를 좋은 시간을 보낼 마음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박수를 치면서